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그리고 이와 함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간 법원은 잠실 개표소의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마저 기각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핵심 증거의 보존마저 거듭 외면한다면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검증의 문을 닫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고 투명한 검증에 신속하게 응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기철 전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셨던 후보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개받은 고기철이라고 합니다. 지난 6.3 보궐선거에서 서귀포 지역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했었습니다. 선거에 대한 공정성에 상당한 의무를 품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보전 신청의 핵심적인 사항을 전부 다 제주지방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촉구하는 뜻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인천교육감 후보였던 이대영 후보가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자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와 보전을 즉각 실시하여 증거 훼손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본안 소송 기일을 지정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저희 세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고기철, 인천광역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김현태,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이대형은 오늘 각자가 겪은 사법 행정 절차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각급 선관위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개표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기철 후보는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김현태 후보와 이대영 후보는 인천지방법원에 각 증거보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대영 후보는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소청 제기하였습니다. 세 사건은 지역도 선거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법원은 저희가 신청한 증거보전 목록 중 가장 핵심적인 통합선거인 명부, 공직선거법 제44조 2 제사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 투표지 및 그 이미지 파일,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및 전달 과정 자료, 개표기 및 전산자료, 서버, 로고 데이터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오직 투표소 대기장소와 개표소의 CCTV 영상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선관위는 재검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용지와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관련 전산자료야말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물증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선관위는 정작 이 핵심 증거들의 문을 걸어 잠그고 격가지에 불과한 CCTV 영상 정도만 허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중대하며 명백한 소명 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사전투표 다발에서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벽돌 투표지가 다량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은 선거인이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서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접힌 흔적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고기철 후보의 선거와 이대영 후보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투표지 중 일련 번호가 제거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 교부하여하므로 일련 번호가 남아있는 투표지는 정상적인 절차 밖에서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선거일 투표조차도 부정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후보 모두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투표구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투표구 주민의 표심이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은 대수의 법칙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즉 사전 투표 결과는 정상적인 투표 결과가 아닌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태 후보 역시 투표 당일 득표율은 20%였으나 사전 투표 득표율은 4%에 불과한 특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투표기의 표심이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에 따라 갈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수의 법칙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기철 후보의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자 수가 지난 2024년 총선보다 7,864표 7.79%입니다만 감소하였는데 관내 사전투표수는 2024년 총선 대비 4,000표가 넘게 대폭 증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047표 41.27%가 지난 2024년 1047표에서 26년 14,193표 41.27%가 증가했습니다. 선거구 유권자 4천여 명이 단체로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사전투표 회성용 봉투 및 전달 과정 자료에 대한 보전은 선거 부정을 밝히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보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고기철 후보의 선거구인 서귀포시에서는 전체 투표소 88곳 중에 28곳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매수와 실제 투표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자의 득표소 및 무효 투표소를 합한 매수는 교부 매수와 같아야 함에도 28곳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 사건 투표 과정에서 추가 투입 등의 부정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전국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지역과 성향이 전혀 다른 읍면동 사이의 상위 투표자의 수가 단 1표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어느 하나만 봐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투표지,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전산 자료에 대한 보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거 쟁송 절차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거나 소멸할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들었으나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 자료가 훼손, 폐기, 삭제될 위험이야말로 증거 보전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저희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문제 제기가 결코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보도된 언론 내용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였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유작 등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자 선관위 실무자들이 정식 보고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 사이에 수치를 맞추자는 취지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통계 시스템 자체가 조작된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통계 조작이 실무자 개인 차원의 일탈이었는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동안 지적해온 개표 전산자료 및 선거 통계 신뢰성 문제가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투표지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전산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어 온 그간의 경과에 비춰볼 때 이번에 확인된 통계 조작 정황은 대법원과 각급 선관위가 관련 증거를 조속히 보전하고 그 전모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한층 더 뒷받침한다고 할 것입니다. 김현태 후보와 고기철 후보는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이후 각각 2026년 6월 30일과 7월 1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및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대영 후보는 대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 제기한 소장의 핵심 내용은 2020년 6월 3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무효 사유는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위조 투표지의 투입, 일련번호 미제거 투표지의 투입, 전국적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교부 매수와 투표수의 불일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동일 현상,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율 간의 현저한 차이 등입니다. 보기철과 김현태 후보는 2020년 7월 13일 대법원에 제주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 보전을 거부한 해당 증거들을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과 함께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기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소장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의 선거무효 소송 등을 처리해야 함에도 아직도 기일조차 지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즉시 선거무효 소송 기일을 지정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최고의 법원입니다. 최종적인 법률 판단 권한을 가진 법원이므로 각급 법원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라 무효 소송 처리 기한 180일이 법정 기간임을 재확인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법원 그리고 제주와 인천지방법원은 개표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소송인들에게도 제공되도록 제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소송을 위해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투표지 원본 및 그 이미지 파일, 관외 사전투표 관련 전 자료, 개표 전산 프로그램 및 로그 데이터, 선거 결과 데이터 서버 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주와 인천지방법원은 기각한 증거보존 신청을 재검토하거나 대법원이 적극 나서서 지방법원이 기각한 증거들에 대하여 우선하여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하여 주십시오. 셋째, 인천선관위는 교육감 선거 재검토 거부 결정을 철회하고 이의가 제기된 투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배정 물량 축소 경위, 관외 사전투표 급증 원인,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현상의 원인을 스스로 밝히고 관련 전산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에 확인된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사건의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것이 실무자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번 6.3 선거 외에 과거 선거에도 조작이 있었는지를 남김없이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희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유불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이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 증거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법원과 선관위가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은 이번 선거뿐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법원의 재판과 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국민 여러분께 계속하여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보기철 김현태 이대영입니다. 이번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보수 단일 후보 이대형입니다. 여러분이 투표소에 도착해서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으려는 순간 정작 그 자리에 투표용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개인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의 정의이며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주권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거는 결과표 한 장으로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투표용지 한 장이 언제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전달되어 어떻게 교부되었으며 어느 투표함과 개표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그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록에 균열이 생기면 선거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고 봅니다. 저는 43년 5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교단에 서온 교육자입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해왔습니다. 결과가 중요할수록 과정은 더 공정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말하려면 추측이 아닌 기록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교실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인쇄하고 선거 전일까지 작성 송부하며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1년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도록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소한 형식이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임의로 추가되거나 중복 사용되는 것을 막고 단 한 표의 행방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련 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투표용지에 번호를 직접 수기로 기재해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선거 당일 인천 4개구 18개 투표소에 추가 용지가 송부됐고 11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용지 부족으로 그 추가 용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연수 송도 5동 제1투표소에서는 약 23분간, 그리고 동춘 1동 제6투표소에는 약 10분에서 15분간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다 돌아간 선거인은 없었는지, 그리고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은 없었는지,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되지 못한 표는 투표함에 남아있지 않기에 개표된 표를 다시 세는 것만으로는 그 침해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표와 정산 기록에도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부평호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2,501매인데 투표수는 2,502매, 다시 말하면 한 장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교부된 용지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현상이 확인된 것입니다. 타선거구 투표지가 교육감 선거 개표에서 발견된 사례, 그리고 100매 묶음이 재개수 과정에서 103매와 97매로 확인된 사례, 그리고 개표 상황에 반영된 161매의 조정행 역시 그 원인과 귀속이 명확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을 단순히 더하고 빼는 일만이 아닙니다. 각 투표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 추측이 아닌 실물과 기록으로 검증하는 일입니다. 최근 경기,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입력한 뒤 그 차이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하여 전산 수치를 맞춘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의 통계 분석에서는 저 이대형의 투표가 도성훈 당선자와 임병구 후보 양측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통계만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 실물 투표지와 투표함, 그리고 선거인 명부 및 전산 기록을 서로 대조하는 철저한 검증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에도 증거 보전이 신청되는 등 이 사건은 이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자녀 투표용지, 절취된 일련 번호지, 선거 임명부 등 핵심 자료에 대해서 보존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은 선거 쟁송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관과 보존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들을 변경되거나 훼손되기 전에 객관적인 상태로 확보해야만 국민의 의문에 증거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검증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겼으니 설명할 필요 없다 거나 또는 졌으니 침묵해야 한다 라고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질문에는 기록으로 답하고 의문은 증거로 확인하며 확인된 잘못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은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기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선거가 민주주의를 약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까 오다 보니까 저 국회 그 앞에도 그렇게 써 있더만요. 국민의 한 표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표는 한 사람의 존엄이고 그리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주권의 단위입니다. 기록으로 설명되는 선거,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거, 국민이 그 결과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선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물 투표지와 수기번호 용지, 추가 용지의 송부, 사용, 자녀, 반납 기록, 관련 전산 기록을 공개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표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훼손된 참정권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한 표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존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검증할 증거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증거 보존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이대형 후보의 소청 대리인입니다. 이대형 후보는 단순히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소청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일 인천의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년 번호가 인쇄되지 않아 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고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기록, 재개수 과정에서 확인된 백매 묶음의 수량 차이 등 객관적인 확인과 설명이 필요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인의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보다 대부분 막연한 의혹,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단정하며 소청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최근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경기 충북 등 일부 지역의 선거 통계와 관련하여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고 그 차이를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반영하거나 정식 보고 결제 절차 없이 전산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이 확인되어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숫자 맞추기를 논의한 정황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력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공표되는 투표자 수와 투표율의 기초 자료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될 수 있었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같은 날 같은 선거 관리 체계와 전산 시스템 아래 실시된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 자체를 배척하는 일도 아닙니다. 투표지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선거인 명부, 자녀 투표용지와 절취된 1년 번호지, 투표용지의 추가 인쇄 송부, 사용 반납 기록 및 관련 전산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선거의 적법성과 투표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수기 1년 번호 투표용지 사용, 투표 중단 교부수와 투표수의 불일치가 실제로 문제된 이 사건에서는 그 보존과 검증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소청인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력, 자녀 투표용지, 절취된 1년 번호지, 선거인 명부 및 관련 전산 자료 등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보존 신청의 중요한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고 진행 중인 선거소청 결과에서도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적 보관과 법원의 증거 보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증거 보존은 법원이 자료의 현재 상태와 수량, 봉인 여부, 보관 형태 및 전산 자료의 원본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변경, 훼손, 멸실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법적 절차입니다. 증거를 보유하고 그 관리의 적법성을 해명해야 할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자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증거의 동일성에 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소청인의 주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바로 투표지와 투개표 기록, 선거인 명부 및 전산 기록입니다. 핵심 증거에 접근하지 못한 소청인에게 먼저 완전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 증명에 필요한 증거의 보존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검증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최근 합수본 수사를 통해 선거 통계의 허위 입력과 임의 조정 가능성이 현실적인 수사 대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태의 심각성과 선거 증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안일하고 부당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거 보존은 선거 부정을 인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실물 투표지와 법정 장부, 선거인 명부 및 전산 기록을 상호 대조하여 그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야말로 선거 결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뢰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소청인
이대영 후보와 대리인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투표지, 투표함, 투개표록, 선거록, 선거인 명부, 자녀 투표 용지와 일련 번호지 및 관련 전산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그 목록과 보관 상태를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 충북 등에서 확인된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임의 조정 방식이 인천에서도 이루어졌는지 합수번은 관련 서버 접속 기록, 변경 이력, 결제 기록과 담당자 간 통신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청 절차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일관하지 말고 투표용지 인쇄 추가 송부, 사용 자녀 반납 내역과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기록을 모두 제출하여 실질적인 검증에 응하여야 합니다. 넷째, 사법부는 선거관리기관 자체의 보관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관점에서 핵심 증거 자료의 보존과 검증 필요성을 다시 엄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 한 표는 단순한 전산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 표는 국민 주권의 단위이며 선거관리기관과 사법부가 끝까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존하고 실물을 확인하며 전산자료와 법정 장부를 대조하여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했다면 검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성은 선언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청인 이대영 후보와 대리인단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관한 모든 의문이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당선무효 선거무효 서청인 이대영 후보 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이상입니다. 구기철 후보, 김현태 후보 대리인단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대법원은 투표율 조작 의혹을 규명할 증거를 즉각 보전하고 해당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 결과가 왜곡, 조작되었다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현재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증거 보전 의무를 외면한 채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재판을 멈춰 세운다면 이는 단순 재판 지연이 아니라 헌법 질서 붕괴를 방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사법부 전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헌법수호 책무를 다해야 하는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합니다. 대법원은 진실을 밝힐 증거를 즉각 보전하십시오. 선거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훼손되고 소실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신속한 증거 보전에 나서지 않는 것은 스스로 진실의 문을 닫는 것이며 주권자가 위임한 사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재판을 즉각 개시하십시오. 선거 소송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릅니다.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었는지를 판가름하는 헌법적 긴급 재판입니다. 대법원이 심리를 미루고 판단을 회피하는 동안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권한을 행사하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심리거부에 가까운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의혹의 당사자를 비호한다는 국민적 불신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대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당선자의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하십시오. 투표율 조작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의 당사자가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의결하며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의 연속에 불과합니다. 추후 선거와 당선의 무효가 확정될 경우 그 사이 이루어진 권한 행사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손해를 초래합니다.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관련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선거의 적법성이 명백히 입증될 때까지 헌정 질서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법원은 즉각 증거를 보전하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재판을 진행하며 관련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이 끝내 침묵과 지연으로 이 비상 상황을 외면한다면 주권자 국민은 이를 단순한 재판 지연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의 포기이자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로 엄중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는 주권자의 절박한 부름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사법부의 오만함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는 그 침묵이 불러온 헌정 파국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7일 구기철 후보, 김현태 후보 대리인단.